제목이 패소라고 나왔는데 네. 저는 이게 완전히 패소라고는 일단 보지 않습니다.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송소희 씨가 2013년경에 한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합니다. 네. 전속계약을 체결을 했다가 1년이 채 안 돼서 다음에 2월에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. 우리는 이제 기획사와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기획사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원래 손해배상금 그러니까 6억가량을 내야 된다. 왜? 계약 내용 자체가 두 사람, 그러니까 기획사, 소속사와 송소희 씨가 같이 전속 계약을 해서 송소희 씨가 얻는 수익의 절반을 5대5로 나누기로 했던 겁니다. 그런데 갑작스럽게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얻은 수익도 있고 네. 또 이렇게 갑자기 파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약금도 있기 때문에 한 6억 넘는 돈을 내놔야 된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네. 그중에서 이 법원은 그거 전체는 아니고 한 3억가량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. 말하자면 한 절반 정도. 네, 소속사에 일부 승소를 했으니까 송소희 씨가 패소한 것처럼 됐지만 내용이 왜 그런 문제가 됐느냐면 사실 송소희 씨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도저히 계약을 같이 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소속사 측의 직원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받았거든요. 아, 그래요? 근데 그 소속사에서 그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송소희 씨의 운전기사 역할 겸 매니저로 그렇군요. 같이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. 말하자면 송소희 씨 입장에서는 같이 다니면서 일하기가 불안하겠죠. 20대 초반인데 네.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운전기사로 같이 일을 하겠느냐라는 이유로 해지를 했던 겁니다. 그래서 네. 법원이 그 부분은 받아들인 거예요. 그래서 위약금 부분은 받아들이질 않고 하지만 어찌됐든 두 사람이 소속사하고 송소희 씨가 1년 같이 일을 했고 송소희 씨가 6억가량 수익을 올린 건 맞기 때문에 파기된 이후에 어찌됐건 그동안에 같이 벌어들인 돈은 나눠 가자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. 그렇군요.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최 교수님, 예. 이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딸이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같은 행사장을 가고 이런 걸 용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에서까지 성폭행이 맞다라고 처벌받았어요. 근데 네. 그 전에 물론 문제가 됐던 건 그 전 문제니까 2013년도에 사실은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기획사에 들어갔고 그 뒤에 1년 뒤에 아버지가 너무 황당하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기획사를 만드셨어요. 그리고 송소희 씨를 직접 매니지먼트 하는 상황이 됐는데 네. 이분이 저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 기획사의 사장이라는 사람의 동생이에요. 친동생. 지금 양지열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매니저를 했고 운전을 했던 사람 성폭행의 혐의를 받고 있었고 실제 성폭행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네.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 사람이 성폭행한 여자가 누구냐면 자기 친형의 실제 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. 네. 그래서 징역 3년을 확정받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성폭행을 한 사람의 어떤 매니저를 받고 다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? 예. 그래서 1차적으로 소속사에 그걸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어요. 그런데 그 형이라는 사람이 그걸 거부를 했죠. 그래서 결국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이 회사와 일을 같이 할 수 없다. 그런 차원에서 새로 소속사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직접 매니지를 하는 상황. 그리고 이제 저는 법원에서 그 3억 원이라고 하는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.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뭐 위약금이라고 하죠. 계약을 해지해서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제소한 것에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거든요. 네. 결국 위약금은 안 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일정 부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도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. 그렇군요.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렇게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과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하는 송소희 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.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까? 말하자면. 그렇죠. 그러니까 애초에 이유야 어찌됐든 같이 번 돈을 나눠 가질 필요가 있으니까 처음은 줘야 되지만 하지만 이런 거죠. 그 대표사 소속사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송소희 씨 입장에서는 계약을 깰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. 그렇군요. 자, 김태현 변호사, 송소희 씨 측은 아직 뭐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항소를 한다면 과연 뭐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. 뭐 양 변호사님이 앞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게 번 돈을 나눠 가지는 문제이고 이게
누가 잘못했냐 이거를 따지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소에도 그렇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아마 송소희 씨 측은 기본적으로 항소를 할 겁니다. 왜냐하면 네.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순수하게 송소희 씨 측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내 운전사로, 그러니까 송소희 씨 주장입니다.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을 내 운전사로 붙여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. 아마 송소희 씨 측에서 이 판결에 아마 불복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한 6억 넘는 돈을 내놔야 된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네. 그중에서 이 법원은 그거 전체는 아니고 한 3억 가량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자면 한 절반 정도. 네, 소속사에 일부 승소를 했으니까 송소희 씨가 패소한 것처럼 됐지만 내용이 왜 그런 문제가 됐느냐면 사실 송소희 씨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도저히 계약을 같이 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. 네. 왜냐하면 이 소속사 측의 직원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받았거든요. 아, 그래요? 근데 그 소속사에서 그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송소희 씨의 운전기사 역할 겸 매니저로 이렇게 그렇군요. 같이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. 말하자면 송소희 씨 입장에서는 같이 다니면서 일하기가 불안하겠죠. 20대 초반인데 네.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운전기사로 같이 일을 하겠느냐라는 이유로 해지를 했던 겁니다. 그래서 네. 법원이 그 부분은 받아들인 거예요. 그래서 아. 위약금 부분은 받아들이질 않고 하지만 어찌됐든 두 사람이 그 소속사하고 송소희 씨가 1년 같이 일을 했고 송소희 씨가 6억가량 수익을 올린 건 맞기 때문에 파기된 이유에 어찌됐건 그동안에 같이 벌어들인 돈은 나눠 가자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. 그렇군요.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최 교수님, 예. 이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딸이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같은 행사장을 가고 이런 걸 용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않죠. 네.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에서까지 성폭행이 맞다라고 처벌받았어요. 근데 네. 그 전에 물론 문제가 됐던 건 그 전 문제. 그 제목이 패소라고 나왔는데 네. 저는 이게 완전히 패소라고는 일단 보지 않습니다.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송소희 씨가 2013년경에 한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합니다. 네. 전속 계약을 체결을 했다가 1년이 채 안 돼서 다음에 2월에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. 아. 우리는 이제 기획사와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기획사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원래 손해배상금 그러니까 6억 가량을 내야 된다. 왜 계약 내용 자체가 두 사람 그러니까 기획사 소속사와 송소희 씨가 같이 전속 계약을 해서 송소희 씨가 받아들인 이 얻는 수익의 절반을 5대 5로 나누기로 했던 겁니다. 아. 그런데 갑작스럽게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얻은 수익도 있고 네. 또 이렇게 갑자기 파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약금도 있기 때문에 문제니까 2013년도에 사실은 이제 저 지금 말하고 있는 기획사에 들어갔고 그 뒤에 1년 뒤에 아버지가 너무 황당하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기획사를 만드셨어요. 그리고 송소희 씨를 직접 매니지먼트 하는 상황이 됐는데 네. 이분이 저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 기획사의 사장이라는 사람의 동생이에요. 친동생. 지금 양지열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매니저를 했고 운전을 했던 사람 성폭행의 혐의를 받고 있었고 실제 성폭행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네.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 사람이 성폭행한 여자가 누구냐면 자기 친형의 실제 혼 관계 아. 있는 사람이었어요. 네. 그래서 징역 3년을 확정받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성폭행을 한 사람의 어떤 매니저를 받고 다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? 예. 그래서 1차적으로 소속사에 그걸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어요. 그런데 그 형이라는 사람이 그걸 거부를 했죠. 그래서 결국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이 회사와 일을 같이 할 수 없다. 그런 차원에서 새로 소속사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직접 매니지를 하는 상황. 그리고 이제 저는 법원에서 그 3억 원이라고 하는 그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.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.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뭐 위약금이라고 하죠. 계약을 해지해서 예약금을 돌려달라고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제소한 것에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거든요. 네. 결국 위약금은 안 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거는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일정 부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도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. 그렇군요.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렇게